사연의 신. 형편이 어려웠던 저희 부부는 사랑했지만 결혼하는 것도 참 어려웠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사정도 좋지 않아서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저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편은 학력은 물론이고 직업까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진혁이가 너를 왜 좋아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얘. 아이고, 우리 애가 너 같은 거랑 결혼만 안 했어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시도 때도 없는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기 정말 힘들었지만 그나마 남편이라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어서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댁을 안 보고 살거나 하진 않았어요. 가끔 만나 쓴소리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니 제가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건 인정했으니까요. 적은 월급이기는 하지만 회사를 착실하게 다니던 남편. 어느 날 저에게 사업을 하고 싶다 하더군요. 어디에서 헛바람 든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남편을 잘 아는 제가 보아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괜찮을 것 같다며 들고 온 아이템도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밤낮을 세워가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뛰어들었죠. 내가 지인 너는 어떻게 해서든 먹여 살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난 당신 믿으니까 걱정 안 해. 열심히 해보자 우리. 그럼 잘 될 거야 여보. 그렇게 서로를 다독여주며 점점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 둘이 살던 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나서 1년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시어머니의 핍박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만들고 네가 진짜 어떻게 됐나 보구나. 어머니, 저희 곧 잘 될 거예요. 점점 거래처도 생기고 있고. 시끄럽다. 당장 그만둬. 네가 꿰어낸 게 아니면 우리 진혁이가 저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하루 걸러 하루 저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와 못살게 구셨습니다. 더 이상은 보고 있기 힘들었는지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를 가면서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딘 덕인지 남편과 저 둘이 시작한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이지만 어느덧 직원도 한두 명 늘어나기 시작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남편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도우며 회사 일,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었죠.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쉬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정기를 찾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주말과 밤낮 없이 일한 결과였을까요? 결혼 6년 만에 남편과 제가 꿈꾸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갔고요. 둘 사이에 예쁜 아이도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더 이상 제가 손댈 만한 부분이 없고 아이도 둘이나 생겨 저는 주로 내조를 하는 역할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걱정 없이 회사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다정한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시작은 참 힘들었지만 저희 인생에도 이렇게 볕들 날이 생기는구나 싶어 서로를 붙잡고 눈물 흘린 적도 많았어요. 제 속 썩인 적 한 번 없는 남편의 토끼 같은 자식들,
정말로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아신 건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자식들 한번 보여주지 않고 지내고 있었던 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꼬장꼬장 하셨던 얼굴도 3년 사이 많이 늙으셨더군요. 아이들이 자고 있어 얼른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저희를 축하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못 본 사이에 둘이나 생긴 손주들을 예뻐해 주실 거라고. 그동안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걸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이룬 건데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니?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뒷짐을 진 채로 집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말을 붙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저 들으라고 하는 혼잣말이더군요. 어머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혔지만 애써 모른 척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집에서 당연하게 먹고 자고 생활하시고 계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돌아다니며 제가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하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 식사부터 집안일까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셨습니다. 심심하신 날에는 저에게 트집을 잡아서 싸움을 만드셨죠. 사실 싸움보다는 일방적으로 저를 질책하시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 큰 소리 내고 싶지는 않아 꾹꾹 참았어요. 하지만 제가 참으니 아이들이 더 잘 알더군요. 본인들의 할머니가 제 엄마를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걸요. 남편이 돌아와 있을 때도 시어머니의 질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루 온종일 집에서 하는 일도 없구나. 남편 잘 만나 호강한다 너는. 어머니,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가 시키신 대청소도 다 했잖아요. 매일 이렇게 나불하기만 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저. 네가 하지 않으니 내가 시킨 거 아니냐? 애들도 제대로 안 보는 게. 할머니, 나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할머니 나쁜 마녀야. 소리 지르며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첫째 아들. 지금까지 저희 대화를 못 들은 채 TV만 보고 있었던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당연히 그날 밤에 저희 부부는 말다툼을 했죠. 자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애들이 아무리 어려도 다 듣고 생각하는데 엄마 편 잠깐 들었다고 그걸 혼내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애가 어딨어? 애 교육 좀 잘 시켜. 돌아눕는 남편을 보고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제 편이 아닌 남편이 야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라서라. 내 사는 동안 더 이상 너 같은 며느리 참고 살 수가 없어. 저희 애들이 이제 2살, 4살밖에 안 됐어요. 어쩌려고 자꾸 저희 사이 이간질 하세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당신 나랑 진짜 이혼할 거야? 어머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당신 하나만 믿고 버티면서 살았는데 당신까지 내 편이 아니면 난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진짜 나도 미치겠다. 집에 오면 좀 쉬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하고 당신 사이에서 내가 언제까지 중재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건데? 당신도 성인인데 먼저 엄마 기분 좀 맞추고 싹싹하게 굴면 엄마가 안 예뻐하겠어? 맨날 그렇게 썩은 표정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더 하는 거 아니야. 뭐? 썩은 표정? 나도 참는 거 한계야 이제.
어머니랑 나랑 우리 애들 중에 선택해 당신이.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천륜까지 끊으라고 소리 지르는 무식한 여자였어, 당신? 무식? 무식이라고 했어? 당신 뜻 잘 알았으니까 똑똑한 여자 만나서 어머님이랑 셋이 살아 그럼.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짐을 싸 친정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남편은 즉시 이혼 소장을 보냈고 저도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분께서 남편 앞으로 있는 재산이라고는 저희 집 약간의 예금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남편이 이미 시어머니 쪽으로 재산을 빼돌려 놓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그 순간부터 말이죠. 다 찾아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를 위로하는 것인지 사실인지 변호사분의 말을 듣고도 저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근근히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때였어요.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더군요. 저는 덜컥 겁이 나 변호사분께 전화를 드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남편이 빼돌린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건지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는 가보아야 하겠더군요. 남편 얼굴을 죽기보다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방문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있었던 남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장례식장 밖으로 데려나가더군요. 부탁할 게 있는데 내가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은 거 증거 줄 테니까 소송으로 우리 재산이 맞다는 거 증명 좀 해줄 수 있어? 뭐? 그런 부탁을 나한테 왜 하는데?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 형이랑 누나한테도 나눠줘야 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으로 모든 재산을 돌려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자기 형제들한테는 나눠주기 싫어서 저더러 소송에서 꼭 좀 이겨달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저에게는 나쁠 게 없더군요. 증거만 확실하게 가지고 와서 소송에서 이기면 적어도 전 재산의 반절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재산을 빼돌렸다는 걸 인정했고요. 그렇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소송에서 이겨 재산 절반을 제 앞으로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남편이 제 형제들에게 나눠주기 아까워했던 그 재산들을 순순히 제 몫으로 돌려줬다는 점이요. 남편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저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이혼할 마음이 없었고 그저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식이었을 뿐이었다고 했어요. 정말이야. 내가 우리 애들이랑 자기 두고 이혼을 왜 해? 어머니가 더 불같이 화내시니까 이혼하는 척만 하려고 했을 뿐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나간 제게 이혼 소장만 띡 보내고 최소한 아이들 키울 생활비도 안 준 채로 몇 개월을 버텼겠어요? 이 기회에 저 빈몸으로 쫓아내고 자기는 새 인생 살려고 했었던 거겠죠. 지금도 저에게 재산 절반 똑 떼어준 게 아깝나 봅니다. 아이들 면접 교섭 날마다 절 만나면 비굴하게 빌고 있어요. 우리 언제 다시 합칠까? 얼른 집으로 들어와. 나 애들 보고 싶어. 우린 이제 남남이야. 그나마 애들한테 아빠를 안고 싶거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이렇게 허무하게 남편과 갈라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문제로 말이죠. 아니, 사실은 남편의 마음이 저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이제 전 남편이 된 사람,
저에게 빌고 또 빌고 있지만 저는 절대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준 재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는 걸 머리로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지난 결혼 생활을 제 마음에서도 모두 지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나 바라는 건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저희 아이들에겐 그러지 않기만 바라야 하겠네요. 중매의 신. 50대 이상 이혼, 사별, 미혼, 외로운 중년분들의 이성친구나 재혼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중매의 신을 검색하세요. 문의 및 안내 010-2766-7949